자, 이 눈 모형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우리 눈이 이렇게 있는데 투명한 앞쪽 각막이라는 부분을 검은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라식이든 라섹이든 스마일이든 시력 교정을 하려면 대부분 이 검은자, 각막, 이 투명한 막을 일정 부분 깎아내는 거예요. 라식 수술을 이제 설명드리려면은 두 단계를 하는 거예요. 각막의 겉에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쪽 끝은 붙어 있게 이렇게 잘라내요. 자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제끼고, 그럼 이제 투명한 각막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엑시머 레이저라고 해서 각막을 열로 깎아내는 레이저로 여기를 이제 교정을 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깎아낸 다음에 이걸 열어놨던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이게 라식 수술이에요. 라섹은 아까 이제 라식에서 보였던 이 각막 상피 부분 있죠? 여기를 뭐 열고 닫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레이저로 깎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을 뜯어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제 기술은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제3의 기술 스마일이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로 아주 작은 수술 기구를 넣어갖고 그 잘라낸 조각을 빼내야 돼요. 전체 각막 중에 2mm 정도 되는 겉에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그 틈새로 이런 식으로 이 포셉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 안쪽을 이렇게 뭐 약간씩 다듬어 가면서 이런 조직을 이렇게 속에서 뽑아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적은 약한 에너지로 아주 쬐끄만 송곳으로 무수히 빠른 속도로 빠바바박 지나가면서 갉아내는 형태. 로어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고 빠른 속도로 하고, 레이저 조사 시간이 10초 안쪽에 끝나고, 당연히 각막 조직에 주는 데미지가 적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른 회복, 안정성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엑시머 레이저 갖고 라섹 한 가지만에 대한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또 다른 세계에서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렌즈 삽입을 할 거냐, 스마일 프로를 할 거냐. 그냥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눈 속에 렌즈를 넣는 거예요. 제일 큰 장점은 뭐냐?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잖아요. 깎지 않고 집어넣기만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장점은 리버서블하다는 거. 우리가 보통 레이저로 할 때는 각막을 깎잖아요. 근데 여기를 너무 많이 깎아야 되는 고도근시의 경우는 당연히 렌즈 삽입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얇아지면 눈 안에 압력을 얘가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각막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개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막 자체가 천무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볼록하지 않고 심하게 볼록하다. 이거 원추 각막이라고 해요. 원뿔처럼 볼록한 이런 각막이면 깎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평평하게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디를 깎아도 답이 없고, 더 얇아지면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깎지 않고 덧셈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시력교정 수술하면 안 되냐고 이제 제 지인이 물어봤거든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은 36개월에서 한 60개월 될 때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성장은 1차적으로 됩니다. 안구는 조금 더 자라서 한 8세 정도 무렵쯤 되면 어른이나 뭐 거의 모양상 거의 똑같아요. 만 4세 근처가 시신경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여물고, 또 시세포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해지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에는 키 성장과 함께 안구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눈이 나빠지는 것을 멈춘 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에서 안경을 벗겨주는 거죠. 그래서 18세 정도쯤 이후에 수술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는, 그때쯤 되면 키 성장이 확실히 멈추고 1년쯤의 여유는 있다. 50 정도, 뭐 40대 한 후반 정도 되셨다고 하면 라식, 라섹, 스마일 이런 거는 안 돼요. 안경을 낀 상태에서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이죠. 벗으면 또 잘 보이니까 이게 웬만히 생활이 다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받는 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 뭐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을 일반적으로 받게 되면 안경을 안 끼고 멀리 볼 수 있지만 가까이는 돋보기를 껴야 보이는 거죠. 이거 하나도 안 보이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노화가 왔을 때 요게 이제 우리 눈이잖아요. 근데 눈 안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흰머리 나듯이 때가 끼면은 하얗게 안에 낀다고 백내장이잖아요.
백내장이 생기면 이 앞쪽에다가 라식을 하든 스마일을 하든 이 효과가 없을 거잖아요. 뒤에 때가 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이 뒤쪽을 수술을 하고 거기에다가 멀리 가깝게 잘 보이는 렌즈를 넣어서 이제 근시랑 노안 이런 거 같이 고치면 되는데, 백내장이 아직 안 온 뭐 한 40대 중반 그분들은 아직 눈 뒤쪽에 때가 없어요. 이렇게 백내장이 생겨 있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깨끗한데 굳이 이거를 수술을 하고 건드릴 필요는 있냐?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흉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내장이 없는 40대 한 중반 정도의 일반적인 근시 환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눈 안에 이런 식으로 생긴 좀 독특한 렌즈 넣으면 됩니다. 멀리 보고 뭐 가까이 보고 중간 거리 보는 거를 여러 개의 초점을 넣은 다초점 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렌즈를 렌즈 삽입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저도 수술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잘 끝났어요. 이제 머리 들지 말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자, 이제 끝났고 환자는 회복실에 가서 좀 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상태를 다시 제가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설명하고 그러고 귀가하게 됩니다. 눈을 한번 볼까요? 수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은 꼭 해야 해요. 자, 뭐 염증이나 이런 거 없을 것 같고 수술은 예쁘게 잘 됐어요.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방금 이제 진료까지 다 보고 나왔고요. 눈이 조금 시려서 선글라스 끼고 지금까지 GS안과 코디 박지훈 수술 체험기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관리에 대한 건 아마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저는 선글라스도 끼지 마시라고 하고 파마 염색을 가셔도 상관없고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수술한 상처가 2mm고 아무는데 4시간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그러나 상담팀에서 이것저것 주의하세요 라고 설명한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잘 따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안약 참이세요. 근데 안약은 아래쪽을 이렇게 제껴서 톡 떨어뜨리고 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약 횟수 잘 맞춰서 잘 쓰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